이 시계는 저렴이 헤리티지 다이버워치의 종말을 알리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시티즌, 모델은 NY0040, 일명 보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티즌보다 세이코를 더 좋아해요. 특히 세이코 다이버 쪽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모델을 경험했다고 자부하는데요. 최근에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가격은 충분히 부담스럽지만 저는 지금의 높은 리테일가를 충분히 지불할 만한 용의가 있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코닉을 대하는 세이코의 스탠스가 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좋아했었던 SKX, 터틀, 마린마스터는 단종되었거나 이름만 같은 아예 다른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도피처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도피처로 택한 이 보거라는 다이버워치가 단순히 누군가의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 시계의 이름을 보거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지었습니다. 다른 단어로 이 시계를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시계를 정면으로 봐도 보거, 뒤집어 봐도 보거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귀여워요. 사실 보거는 건판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풀룸의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42mm의 사이즈, 12mm의 두께, 48mm의 러그트러그, 20mm 러그, 브레이슬릿 기준 149g. 스펙상으로 결코 작은 시계는 아니에요. 42mm의 사이즈는 다이버워치니까 대충 넘어간다고 쳐도 48mm의 러그트러그는 짧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체감되는 사이즈는 되게 작습니다. 다이버워치 치고도 작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가능성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나열해 보자면 베젤에 비해서 작은 인서트, 베젤과 확실히 구별되는 다이얼 색상, 그리고 귀욤한 디자인, 이 정도 있지 않을까요? 칼리버 8204 무브먼트,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미네랄 글래스, 20바, 200m 방수. 제가 생각하는 보거의 매력은 6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는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한 30만원 아래로 새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중고로 구매한다면 20만원 초반으로 살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시티즌도 이거 만들어서 팔아도 남는 건 거의 없을 겁니다. 마트에 가면 정가보다 싸게 파는 미끼 상품 같은 모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시티즌이 주력으로 밀어왔던 분야는 오토매틱이 아니라 에코드라이브 쪽이고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사용한 헤리티지 다이버워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공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모델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완벽히 단종이 된다면 네오 빈티지 감성을 가진 저렴이 헤리티지 다이버워치의 선택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알루미늄 베젤이에요. 알루미늄 베젤은요, 현대 다이버워치에 주로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와 비교해보면 색감이나 질감 같은 소재의 특성이 다른 것 말고도 시계의 흐름을 구분짓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확히 언제가 기점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돈이 넘치던 시점, 시계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시점, 리셀러가 하나의 직업으로 평가받던 시점과 엇물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점을 앞뒤로 해서 시계 브랜드들의 방향성 역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부터 시계를 즐겨왔던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것보다 새롭게 들어온 뉴비를 위한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구할 수 없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시점에 빈티지 말고 1990년대부터 2010년 손에 닿을 수 있으면서 브랜드의 아이코닉함을 가득 담고 있었던 시절의 시계들은 현대 시계 브랜드가 완전히 럭셔리화된 이후 만들어지는 시계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이버워치에서 그 시점을 구분짓는 소재가 알루미늄 인서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그 시절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이 맛은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또 현행 시계에서 그 맛을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최근 네오 빈티지 시계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보거는 199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살아있는 네오 빈티지 다이버 워치입니다. 여기에 사파이어가 아닌 미네랄 소재의 글래스가 사용되었어요. 플랫한 형태의 글래스이고 그것마저도 베젤이 보호해주고 있어서 사파이어냐 미네랄이냐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네랄 특유의 따뜻한 느낌은 이 크림색 다이얼과 꽤 괜찮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래스 위로 빛이 살짝 걸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사파이어 글래스가 갖고 있는 감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풀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얼이 있고 다이얼 위 인덱스 안에다가 야광을 채워 넣어서 어둠 속에서 시간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얘는 반대로 다이얼 전체가 야광이고 오히려 인덱스가 야광을 가립니다. 이 시계를 차고 밤에 나가면
인싸되는 거는 확정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일반적으로 시계에 사용된 야광 소재에는 특허가 걸려 있어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치메이커들이 시계 만들면서 야광 아끼려고 애를 쓴다고 들었는데 시티즌은 어떻게 이렇게 다이얼 전체를 야광으로 바를 수 있었을까요? 루미노바와는 다른 소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속력은 모르겠으나 발광력은 대단합니다. 저는 야광 자체에는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크림색 다이얼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이런 찐득한 크림색 다이얼은 시계 업계에서 꽤 귀합니다. 그것이 다이버워치와의 조합이라면 더더욱 귀하고요. 저렴하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시티즌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한 시계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싱크 문제입니다. 이런 싱크는 한번 눈에 들어오면 중고나라에 팔기 전까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시계를 받자마자 요리조리 살펴봤는데 제가 운이 좋은 건지 보건은 특별히 신경 써주는 건지 이 모델의 싱크는 깔끔하게 잘 맞습니다. 퀄리티 컨트롤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번째는 못생김입니다. 이건 SKX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 도시의 모범생같이 깨끗하고 정돈된 SKX의 디자인과 시골 학생같이 터프하고 날것의 보거의 디자인, 두 디자인이 보여주는 감성은 상당히 대비됩니다. 뭉툭한 렌즈, 터프한 톱니 베젤, 특이한 곡률을 가진 러그, 독특한 7시 크라운. SKX가 나이키의 에어포스라고 한다면 보건은 뉴발란스 992의 감성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못생겨도 매력적으로 못생겼어요. 어떤 디자인이 더 끌리시나요? 다섯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밸런스입니다. 지금 보거의 스펙에서 어떤 수치도 조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커져도 싫고 더 작아져도 싫고 미드 케이스와 베젤과 인서트의 비율 그리고 챕터링과 다이얼과 인덱스 그리고 핸즈의 크기와 길이까지 손보고 싶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완벽한 밸런스가 체감되는 사이즈를 작고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일 것 같네요. 그래서 줄지를 되게 잘 받아요. 브레이슬릿도 괜찮고 러버도 좋고 나토도 좋고 요것도 좋고 이렇게 시계 헤드만 달랑 남겨놓아도 예뻐요. 마지막은 크라운입니다. 7시 방향의 크라운은 어떤 시계 브랜드도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보거만의 헤리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건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에 보거를 차고 7시 방향의 크라운을 돌릴 수 있는 각이 안 나옵니다. 시계를 차기 전에 시계를 맞춰야 하고요. 개불편합니다. 보거는 러버 버전이랑 브레이슬릿 버전이 있어요. 붓을 버전이 조금 더 비싼데요. 러버 버전으로 살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브레이슬릿을 볼 때 착용감을 최우선시해서 퀄리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이버워치의 브레이슬릿이다 보니까 속이 텅 빈 깡통 브레이슬릿인데도 무겁고 익스텐션 기능도 들어가야 해서 버클도 크고 퀄리티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5만원 아래쪽 저가 시계의 브레이슬릿 퀄리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줄질 난이도가 욕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8204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에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의 매우 큰 이로차를 갖고 있는 시티즌 미오타의 저가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1977년도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무브먼트라서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구형 보거의 경우 칼리버 8203이 들어간 모델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무브먼트는 핵 기능이 없어서 초침을 멈출 수 없고 40시간으로 조금 더 짧은 파워 리저브에 조금 더 우수한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20초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신형 무브먼트가 낫겠죠? 보거는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을 발하는 모델이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wanna pop, turn around, I just wanna pop, turn around, I just wanna pop.